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최근에 굉장히 흥행했던 넷플릭스 콘텐츠죠. 흑백요리사라고 이제 요리 경연대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 정도 주제를 재밌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흑백요리사 봤어? 봤어. 그래. 훌륭한데? 다 봤어 나는. 다 봤어? 되게 재밌었어. 아, 궁금하네. 빨리 한번 가보시죠. 뭐. 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잘 보여주는 게 두 명의 심사위원이 아래에 있는 100요리사들, 흑요리사들에 대해서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권에서도 좀 흥행하기도 했고 비영어권에선 1위 또 그리고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우리랑 또 음식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넷플릭스 1위를 달성했던 꽤 흥행했던 프로고 네. 백종원은 원래 유명하셨는데 안성재 셰프가 진짜 빵 뜬 것 같아 지금. 그쵸. 완전 유명 인사가 되셨더라고. 아니, 뭐 이거 벌써 끝나고 2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거 같아. 당연히 평 가지. 그 누구시냐? 그 요리사 고든렌즈인가? 네네네. 거기를 출연시키겠다고. 아, 저 재밌겠다. 지금 보냈대. 아니, 심사위원이 아니라 요리사로 출연. 이거를 우리가 도시와 함께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슈가 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도시 계획적으로 어떻게 조금 연관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자고. 보면 이제 백종원 씨가 굉장히 이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웃음을 줬어요. 이 요리 대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정통 음식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파인다이닝을 하는데 원래 백종원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굉장히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그런 것 구체적인 그런 파인다이닝의 뭐 소스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그렇지. 이렇게 사실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재. 처음에 저렇게 나왔는데 누구냐 쟤 진짜 누구냐 했는데 제일 멋있게 국내 유일 2024년 미슐랭 3스타 선정된 모수서울의 오너 셰프인 걸로 해서 그래서 두 명의 심사위원이 한 명은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업가적인 분이 한 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냥 진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광기인 셰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저 두 명은 그러면 어떤 곳에서 장사를 했냐 우리 이제 도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적인 거를 저희 이번 편에서 좀 티저 측면에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원 씨는 저 오른쪽에 있는 설명이 가장 어울려요.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삼는 사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더본코리아의 대표죠. 그래서 조금 개인의 스토리를 한번 펼쳐보죠. 1980년대, 90년대 압구정 로데오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때 몰라요. 근데 우리가 88년도에 맥도날드 1호점이 처음 들어온 걸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오렌지족 X세대 그런 세대들이 있다. 야, 우리도 저 정도 세대는 아니야. 88년이면 우리는 초등학교 그잖아. 올림픽 그 호돌이 링굴리던 데고.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연대 8호학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압구정 호프집에서 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왜 치킨 배달을 안 할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죠. 근데 배달을 안 하니 사장님한테 그런 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배달도 하고 하는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노세하신 사장님은 가게를 내놔야겠다. 너가 인수해라. 해서 백종원이 이걸 인수하고 가게를 3개로 확정하고 당시 15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업가적인 면에서 요식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는 진짜 이제 더 돈을 불리겠다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예덕학원 설립자, 교육자이시고요. 백종원 아버님도 충남교육감을 역임하신 유명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군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보니까 백종원의 그 집안은 전통적으로 좀 빛나는 집안이구나. 조심해. 피할 수 없는. 그렇구나. 이제 전역해서 우연히 그냥 부동산에다가 뭐 어디 장사할 데 없냐 해서 개업한 게 저 쌈밥집. 그래서 당시에 대패 삼겹살에 대해서 특허도 등록하고 그리고 더본코리아를 개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목조주택 사업을 하겠다. 나는 요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세계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게 좋다.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해서 또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빚을 17억 지고 아예 그때 망하는 상황이 돼서
다시 쌈밥집을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한신포차. 한신포차. 논현동의 한신포차를 개업하고 계속 장사를 이어가는 원래 그 한신포차 그 인근에 그 강남대로 변에 더원코리아 본사가 있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현동에 백종원 거리라고 이름이 거의 붙을 정도로 논현동 뭐 먹자골목에 저렇게 프랜차이즈들을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홍콩반점 냅니다. 아마 저 때는 막 확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인접한 내가 직접 관리하기 좋은 곳에 상권을 이제 조금 내가 이번에 테스트베드 같은 식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고 괜찮다 되겠다 하면은 전국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뻗쳐 나가는. 어찌됐든 백종원 씨가 본격적으로 요식업을 착수한 이후에선의 거점은 논현이었네. 논현문제 어. 핵심. 쌈밥집을 시작으로 거기 자기가 인접한 곳에 전부 다 테스트베드를 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맵으로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신논현역 교보타워 있잖아요. 신논현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동측으로 이면부에 백종원 거리가 있고 지금은 저 먹자골목에 그 백종원 점포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걸로 많이 전이가 됐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랬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를 보면은 한 가지를 봤어요. 그 일반 음식점 중에 백종원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홍콩 반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분포를 보시면 서남권하고 동부권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경계를 칠해놓은 거는 서울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도심, 강남 도심을 칠해놨는데 거의 비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홍콩 반점의 컨셉을 보면 가격의 거품을 빼고 즉 약간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를 요하는 고객들이 많은 뭐 그런 곳에 입점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못 봤어. 조식당 가봤어? 응, 그렇지. 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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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만 그러니까 대학가나 대학생 때 많이 가. 대학생 때 대학가에 저렴하니까 가격으로 승부하는 데니까. 난 좋은 데만 갔었나? 나는 못 가봤네. 이거랑 그 상반된 또 매장에 대한 입지 분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은 안 스타벅스 되겠네. 코리아, 스타벅스 매장을 서울 맵으로 띄워주면 이거랑 정반대의 반대로 래핑이 나와. 그렇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원래 취지가 대중성, 가성비. 그래서 서민 음식, 서민 동네에서 장사를 했다. 계속 해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분으로 가봅시다. 반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모수서울 한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휴업 중이에요. 하여튼 미슐랭 3스타 받은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이 만 12세에 캘리포니아로 이민 간 미국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 육군에 4년간 복무하고 이라크에도 파병도 갔다 오고 전역하고서는 포르쉐 정비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찰나에 길 가다가 요리 학교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리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아 나 이걸 입학해야겠다라고 해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처음 취업한 데가 저기예요. 히로유키 우라사와라고 LA의 비버리 힐즈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왼쪽 가운데 이미지 보시면 안성재 저 때는 굉장히 귀염둥이죠. 뭐를 치워야 되나 눈치 보고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치로가 한번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WBC에서 졌는데 와 그래서 뭐 욕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했고 기선을 잡해. 그걸 내줘야죠. 시험이 안 내주는 곳입니다 가면. 그래서 과즙세연이라고 하는 BJ도 노부라고 하는 식당.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약도 어렵고. 근데 방시형 가능한 And 거죠. bang introduces hit it. 예약이 어려워서 박신적이 해줬다 그랬잖아. 나와서. 그쵸. 그래서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맵을 보면은 안성재가 일한 우라사와가 저 왼쪽 아래쯤에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전부 다 미슐랭 선정을 받은 음식점들이. 여기는 가장 유명한 게 저 거리예요. 로데오 드라이브라고 이 좌우로 해서 명품 매장이 쫙 깔려 있는 데를 사람들 걸어 다니고 명품카 다니고 저기에서 따와서 우리나라의 압구정 로데오도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에도 로데오 거리 있어요. 야 완전 다른 데잖아. 청동에도 있어. 건대에도 있습니다. 명품 매장 있어야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 비버릴즈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고급 주거지가 엄청 밀집해 있고 명품 쇼핑하는 그런 곳 그리고 글로벌 관광객들도 와서 고급 여가를 즐기는 그런 성지 같은 곳인 거고 그런 곳에 미식 상권이 밀집해 있던 거죠. 우라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리라고 하는 한인 셰프입니다. 프렌치 런드리라고 하는 3스타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니까 너 와라 같이 일하자 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데가 프렌치 런드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시골 동네예요.
저기에 왜 미슐랭 3스타가 있냐 사실 의아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캘리포니아 교의 작은 마을인데 론트빌이라는 마을인데 단위 인구당 미슐랭 선정 음식점이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인구 규모가 3,332명. 근데 저기 라인에 보시면 미슐랭들이 밀집해 있죠. 그러네. 저기 가운데 왼쪽쯤에 프렌치 런드리가 있고 CC오버에서 여러 음식점이 있는데 동쪽하고 북쪽 전부 다 그냥 밭이에요. 포도밭이고 나파밸리라는 지역의 와인을 제공하는 까브레네 소비뇽 품종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와인 밭이다. 그래서 와이너리도 많고 어쩌다가 미식 도시가 된 와이너리에서 출발을 했겠네. 네. 그래서 저기에서 뭐 집이 없으니까 뭐 오두막에서 살면서 뭐 일을 주거나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릴리가 이제는 개업을 해요. 자기도.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옵니다. 완전 다운타운에 저기 베누라고 하는 음식점인데 왼쪽 아래 이미 좀 지금도 있습니다. 저 다운타운에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뭐 한 1, 2층. 사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입지적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베누에서 또 따라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지자라고 하는 모로코풍 음식점으로 갑니다. 근데 저 뒤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보이죠? 그래서 좀 외곽으로 나와요. 한 직선거리로 한 7km 정도 떨어져가지고 저기를 가가지고 원래 미슐랭이 없던 곳에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조금 다가갔어요. 당시에 모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모수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개업하고 미슐랭 원스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모수 서울로 개업했고 23년, 4년 아마 24년일 거예요. 그래서 미슐랭 3스타를 선정받은.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사실상 두 명을 보면은 완전히 상권의 결이 다르죠 사실. 한 명은 실질적으로 완전 도심부나 아니면 완전히 미식 소도시 이런 곳에서 일을 했고 다른 분은 유동인구가 엄청 밀집한 대중을 상대하는 곳에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한남동의 모수는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저기가 지금 건설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티저로 두 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상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때? 어떤 상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지? 이걸 보시면서 그냥 뒤에 어느 상권에 나올까 서울에 그런 걸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거나 가성비가 중요한 지역들 또 그런 상권들이 있을 거고 이제 모수는 이제 뭔가 고급화 되거나 아니면은 도심에 정말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그런 거야. 도시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주택 공급의 정책과 아니면 압구정 현대, 뭐 대규모 여의도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전략, 이런 상충되는 주택 전략 같은 것들이 약간 이 두 셰프에 대한 전략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음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편 마치도록 하겠고 2편에서 이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감사합니다.